네, 반갑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에 연이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일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의 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풍재지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시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침 뉴스에서는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영풍재지의 공시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네요.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또 아래쪽까지 떨어졌어요. 2430 정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쭉 밀려서 2421포인트까지 떨어져 있죠. 자, 시장이 저점을 잡아준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점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까지 또 내려왔다라는 것은 부담스럽죠. 아침 저가 시점까지 거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2430에서 시작해가지고요, 2420까지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또 내려온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수급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형태의 단기적 반등은 재미가 없죠. 그리고 포지셔닝을 본다라면은 아침 시점에서의 그 상승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420포인트가 지켜져야 되는 모습이지만 이탈하게 된다라면 24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 국면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겠는지 그 여부를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악재가 겹쳐 있죠. 그래서 지지선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2차전지나 배터리 쪽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군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부담감이 더 커졌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이쪽으로 악재가 또 특별하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부담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모두 하락세를 좀 계속 조금씩이지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일단 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는 상태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안 좋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복구해 줄 것이냐가 문제죠. 자, 오후 시점에서 반등을 잡아서 올려주게 된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 저점 여부와 관계없이 지수는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더 거세게 팔아먹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를 축소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져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대형주 쪽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1%대 하락입니다. 69,700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네, 69,000원대 지지선만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 2차전지나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주가가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자동차,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그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낙폭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좀 잡아준 형태이기 때문에 큰 폭락에 연결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늘 다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12만원대 지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89,500원 지금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1.2%밖에 안 밀렸고요. 기아는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지수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배터리 관련주예요. 지금 45만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69% 하락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50만원 깨고 내려가가지고 또다시 신저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48만 1,000원까지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SDI 둘 다 이제 또 다시 하락세를
전환되는 모습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4.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역시도 2.6% 떨어지면서 신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또 4만원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됐죠.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코스피 종목군들은 이제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지수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고요. 조선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간 위쪽에 있었던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이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금양도 오늘은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 3.6%대 하락 24만원까지 밀렸습니다만, 아직 지지선은 22만원이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80만원을 다시 이탈했죠. 77만 8천원이 지지선인데 이 라인대를 또 깨고 내려가서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면 개인들 투매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커질 테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800포인트 지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DX, LNF 둘 다 마찬가지죠. 다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 역시도 하락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끌어내고 있는 상태라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찾으시려면 그냥 삼성전자나 이런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은 그다지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떨어지지 않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코스닥 종목군들은 낙폭이 대체적으로 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품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소부장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약세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2에서 3%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밀려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좀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5%, 6%대도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아, 왜 또 이렇게 많이 밀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장이 밀리니까 다 밀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고 구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밀리면 다 같이 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등 나올 때가 되면 또 다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처참합니다. 자, 거래소 쪽이 지금 75개 종목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자, 840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128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1464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개가 채 안 되네요. 네,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오늘, 네, 상승이고요. 나머지 한 2000개가 넘겠죠? 23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시장 자체가 좀 처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있습니다. 신성 ST가 오늘,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것도 역시 마치 밀리죠? 네, 신규 상장이니까 아마 매도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 나오면서 주가 밀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아침에 파시면 돼요. JCN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유일하게 네, 상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요 크게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제 14개 정도 나와 있고요. 퍼스텍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14개, 그 다음에 변동폭이 뚝뚝 커집니다. 네, 5% 이상만 넘어가도요 38위권에 들어갑니다. ETF 제외하면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5% 이상 상승한 종목 갖고 계시면은요, 이 20위권 안에,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라온 게 없어요. 오늘은 상승 포인트가요, 0.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ETF 제외하고 나면은요, 뭐 한 200여 개 종목 정도만 네 2%대 안에 0.5%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매우 안 좋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락률 포인트 보시면은요, 신풍제약, 우선주 둘 다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네는 또 왜 그런가요? 제약주도 요즘에 되게 안 좋죠? 네, 크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밥계, 동일청과 가온전선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13%위권에 들어가면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개 종목이 오늘 10%대 하락이고요. 9%대까지 확장해보면요, 21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촘촘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4.5%나 나옵니다. 올라온 게 0.5% 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한 4% 정도가 오늘 계좌의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씩은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안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2%예요. 마이너스 1%예요. 이런 부분들은 네,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멀리 넘어가시는 분들 7%, 8%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으로 갖고 계시면은 오늘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는 원래 악재가 나와 있는 시장 속에서 또 다른 악재, 자기만의 단독 악재를 또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풍재질 잠깐 볼게요. 영풍재질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정지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그동안 쭉 올라온 부분들이 이거 작전 같아, 좀 위험해 보여 라는 느낌들을 좀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풍문,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즉 일부 언론에서 뉴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뭐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뭐 조치하고 있다, 뭐 등등등인데, 영풍재지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수사 당국과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뉴스에서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간 정황과 지금 갑자기 떨어진 이 정황, 이런 부분들은 뭘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밝혀진 상황이 없다, 확인된 상황이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밝혀질 상황인 것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거래가 만약에 정지가 풀린다, 내가 들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 정지가 풀렸다, 그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매도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은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하이트진로인데 뭐 매수 자체가 없어요. 매수 자체가 없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신성 ST, 이거 신규 종목이니까요. 하이닉스 이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의 매도는 2차전지 쪽이긴 한데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이나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어떤 그 덩어리를 가지고서 시장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600억 정도 들어와 있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 방어해주겠다는 의미가 가장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매도가 가장 커져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 매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DI,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매도가 쭉 나가 있고요. 금양 뭐 등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의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가 크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전기전자,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성델타테크와 모비스 쪽에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종목군단의 어떤 변화나 뭐 어느 차익 실현 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시장 전체에 대한 악재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에 대한 국면에 대해서 아직 수급이 받아주는 모습이 아니고 주식을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지금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매수나 이런 것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관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수급이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전환되는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그 시점에서 대응점을 찾아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계속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하면 안 되나요? 네, 매도도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점권을 잡아야 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고 또 이 악재라는 부분들이 하루가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겠다. 나 지금 현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건 맞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매도를 하면서 진행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서 확전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뭐 일단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요. 유가 잠깐 볼게요. 유가도 지금 올라간 모양새 보면은요, 환율은 지금 1358원까지 올라왔네요. 유가 같은 경우도 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급등이라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일단은 우려감, 악재 뭐 등등등 기업 실적 뭐 부담 뭐 이런 것들 다 잡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다지 부담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라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히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오전 시장, 어쩌면 오후까지도요, 매매 전략들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이제 오후까지 대응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장으로 넘겨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차분하게 좀 보시고요. 시장 보기 좀 괴롭다 그런 분들은 덮어놓고 그냥 놀러 가세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덮고 쳐다보지 않는 것도 오늘은 오전에 대응해 볼 만한 하나의 어떤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조금 더 힘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